쯧쯧쯧. 호랑이가 오늘 고기 반찬 들어온다고 입맛 다시고 있구먼. 뭐라? 이 망령난 노인네가 감히 우리를 비웃어? 내 총맛 좀 보여줘? 범에게 들킬까 해만 지면 등불조차 켜지 못했습니다. 현상금 100냥의 팔도강산 이름난 포수들이 총을 들고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자, 이제 호랑이 놈이랑 대화 좀 나눠볼까? 내 담배가 맛이 좋을 게야. 집채만한 범이 노인 앞에 고양이처럼 납작 엎드린 기막힌 사연. 마침내 드러나는 이 노인의 소름 돋는 과거와 진짜 정체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환영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경상도 문경세제 골짜기. 이곳엔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지나갑니다. 왜일까요? 산등성이 너머로 꺼 하는 기분 나쁜 트림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이 일대를 피로 물들인 애꾸는 범이 사람을 해치고 내뱉는 소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해만 지면 요강을 방에 들여놓고 문고리를 창포물로 씻은 수건으로 꽉 묶었습니다. 혹시라도 숨소리가 밖으로 새 나갈까봐 어린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밤을 지새우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참다 못한 관아 사또가 마당에 큰 방을 붙였습니다. 범의 머리를 가져오는 자에게는 현상금 100냥과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그 소리에 팔도강산에서 짐승 좀 잡는다 하는 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이는 평양에서 내려온 박포수였습니다. 어깨에는 번쩍이는 신식 화승총을 메고 허리춤에는 날이 선 단칼을 찬 채 수십 명의 몰입꾼을 거느리고 관아로 들어섰지요. 허허, 사또, 걱정 마십시오. 제 총구 앞에서는 귀신도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밤 그놈 가죽을 벗겨 사또 마루에 깔아드리지요. 사람들이 박포수의 기세에 환호할 때 관아 구석 무너진 담벼락 밑에서 웬 노인 하나가 퇴 하고 침을 뱉습니다. 낡은 갓은 뒤로 젖혀지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노인은 자기 팔뚝보다 긴 곰방대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쯧쯧. 호랑이가 지금 목구멍을 닦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제 발로 고기 반찬이 되러 가는 꼴이라니. 화약 냄새가 이리 진동을 하는데 범이 코가 없겠나. 박포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 이 망령난 늙은이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려. 내 놈이 범 울음소리 한 번에 오줌을 지려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노인은 대꾸도 없이 곰방대를 바닥에 탁 쳤습니다. 그러더니 허공에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무심하게 말합니다. 지금 바람이 산 밑에서 위로 불고 있어. 자네들이 그 시끄러운 총기를 들고 땀 냄새 풍기며 올라가면 범놈은 이미 바위 뒤에서 자네들 목줄 따려고 입을 벌리고 있을 걸세.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보다 더 짐승같이 움직여야 하는 법인데. 쯔쯔, 내일 아침에 시신이나 제대로 수습하길 빌겠네. 박포수는 코웃음을 치며 장정들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무시해라. 저 늙은이는 호랑이 무서워 산에도 못 가는 겁쟁이일 뿐이다. 횃불 수십 개가 산을 오르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박포수가 곧 승전보를 가져올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노인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 담배 연기를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순간 숲속의 포식자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등에 낡은 망태기 하나를 메고 한 손에는
무거운 무쇠곰방대를 쥔 채 횃불도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산 위에서 어흥 하고 땅을 뒤흔드는 포효가 들려오자 노인은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자, 이제 산군하고 대화 좀 나눠볼까. 박포수가 이끄는 수십 명의 장정들은 횃불을 치켜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이 내딛는 발소리는 고요한 산의 정적을 무자비하게 깨뜨렸고 번쩍이는 총기들은 달빛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내뿜었지요. 박포수는 연신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횃불 더 크게 밝혀라. 범이란 놈은 불빛만 봐도 겁을 집어먹는 법이다. 오늘 저놈 목덜미를 따서 내일 아침 사또 앞에 던져주면 우린 평생 호강하며 사는 게야. 하지만 그들이 산 중턱 이른바 귀신 골짜기라 불리는 험준한 바위 절벽 아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기분 나쁜 돌풍이 장정들의 횃불을 단번에 집어삼켰습니다. 사방은 순식간에 눈을 뜨고도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밀려왔습니다. 어라? 불이 안 붙습니다. 박포수님. 저기 바위 위에 뭐가 있습니다. 장정 하나가 사들사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절벽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등불 2개가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건 등불이 아니라 굴주림으로 미쳐버린 산군의 2눈이었습니다. 어흥!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터지자 기세등등하던 박포수의 다리가 먼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쏴라. 어서. 박포수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검은 그림자가 절벽 위에서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화승총의 심지에 불을 붙이기도 전에 범의 앞발질 한 번에 장정들의 가슴팍이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박포수가 필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지만 타항하는 총성은 허공을 갈랐을 뿐입니다. 범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박포수의 어깨를 짓누르며 그를 바닥에 박아버렸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천하를 호령하던 포수의 입에서 나온 건 비굴한 목숨 구걸뿐이었지요. 범이 그 날카로운 송곳니를 박포수의 목덜미에 갖다 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아주 낮은 하지만 뼈를 때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군아, 그놈은 고기가 질겨서 맛이 없을 게다. 그만 놓아 죽어라. 비명과 신음이 가득한 골짜기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포수는 감았던 눈을 슬며시 떴습니다. 범이 제 목을 물지 않고 어디론가 시선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범의 시선이 머문 곳엔 아까과나 마당에서 비웃음을 샀던 그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횃불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긴 곰방대를 입에 물고 담배 연기를 후 하고 내뱉으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나운 범이 노인을 향해 으르렁거리기는커녕 마치 오랜 적수를 만난 듯 경계하며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박포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노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자네들, 내가 말하지 않았나. 바람을 등지고 오면 범이 자네들 땀 냄새를 맡고 기다린다고. 쯔쯔, 죽지 않은 걸 조상께 감사하게나. 노인은 범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비스듬히 아래로 깔고
아주 느릿한 걸음으로 범의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범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범의 시야에서 자신의 존재를 가장 크게 보이게 만드는 노련한 사냥꾼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마른 쑥과 몇 가지 약초가 섞인 담배잎을 꺼내 곰방대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범을 향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잔구나 자네가 사람 맛을 보더니 예의를 잊었구먼. 자네 할아버지는 나한테 곰방대 한 대로 맞고도 조용히 산으로 돌아갔는데 자네는 왜 이리 고집이 세나? 범이 노인의 도발에 화가 났는지 털을 바짝 세우고 앞발로 땅을 긁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지요. 하지만 노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이 뛰어오를 길목에 있는 바위 쪽으로 슬쩍 몸을 비틀었습니다. 오냐, 올 테면 와보거라. 대신 내 놈이 오늘 내 곰방대 연기를 마시면 다시는 산 밑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을 게다. 노인의 손에 들린 낡은 곰방대가 달빛을 받아 묵직한 무쇠빛을 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산을 타며 연마한 노인의 모든 경험과 힘이 응축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노인의 손에 쥐어진 무쇠곰방대가 밤바람을 가르며 낮게 우웅거리는 듯 했습니다. 박포수의 비명이 잦아든 골짜기엔 이제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범은 제 발 아래 깔린 박포수를 짓누른 채 고개를 천천히 들어 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그 눈빛만 마주쳐도 심장이 터져 죽었을 테지만 노인은 그저 무심한 얼굴로 곰방대에 묻은 재를 바위에 톡톡 털어낼 뿐이었습니다. 범이 으르렁거리며 위십수를 까뒤집자 칼날보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달빛을 받아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놈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꾀죄죄한 노인이 지금까지 자신이 잡아먹었던 수많은 장정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포식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의 왕으로 군림하며 수천 마리의 짐승을 찢어밟겼던 놈의 감각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이죠. 노인은 범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범과 정면으로 눈을 맞추는 건 나랑 한번 붙어보자는 무모한 도발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노인은 범의 어깨 근육이 꿈틀거리는 모양새를 살피며 아주 느릿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산구나, 너는 산의 주인이지 사람의 원수가 아니지 않느냐. 배가 고파 소 한 마리 물어가는 거야 하늘이 정한 순리라 치자. 그런데 왜 사람 피의 맛을 들여 산의 맑은 기운을 더럽히는 게냐? 내 할아버지는 영물 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의 공경을 받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늙은 담배꾼한테 목숨을 구걸하게 생겼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깔깔했지만 골짜기 전체를 휘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범은 노인의 말귀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굵은 꼬리를 바닥에 탁탁 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놈의 꼬리가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아름드리 나무 밑동이 깎여 나갈 정도로 그 힘이 장사였으나 노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곰방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습하고 깊게 빨아들인 뒤 아주 천천히 연기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담배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노인의 주위를 둥글게 감싸며 마치 살아있는 비단뱀처럼 따리를 트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연기에는 노인이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특수한 약초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범이 가장 싫어하는 톡 쏘는 향과 함께 짐승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묘한 기운이 섞여 있었지요. 범은 그 연기 냄새를 맡자마자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노인이 연기만으로 제 몸 주위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은 셈입니다. 범도 참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놈은 뒷다리에 온 힘을 꽉 주더니 그대로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압도적인 기세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포수는 그 광경을 보며 이제 영감님도 끝이구나 하며 절망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지요.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노인은 발바닥을 땅에 붙인 채 몸을 옆으로 살짝 비틀었을 뿐입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범의 날카로운 앞발이 노인의 가슴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노인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인은 범이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들고 있던 무쇠 곰방대로 범의 뒷다리 관절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깨갱. 산을 호령하던 산군의 입에서 강아지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인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곰방대로 세게 때린 것도 아니요. 그저 범이 뛰어오른 힘을 그대로 이용해 급소의 곰방대 끝을 살짝 갖다 댄 것뿐인데 범은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 나무 밑동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범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털을 바짝 세우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린지 연신 혓바닥으로 핥아대며 이제는 공포가 서린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여유롭게 담배 한 모금을 빨았습니다. 산구나, 아프냐? 그 아픔이 내가 물어뜯은 고을 사람들의 억울함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안 된다. 한 번 더 덤비겠느냐? 이번에는 내 눈을 뽑아 담배통으로 쓸 생각인데 어찌하겠느냐? 노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놈 훈육하는 할아버지처럼 엄하면서도 인자한 구석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범에게는 세상 그 어떤 칼날보다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범은 다시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무모하게 덤비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빈틈을 찾으려 애썼지요. 하지만 노인은 뒷짐을 진 채 곰방대만 까딱까딱하며 범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노인이 한 걸음 내디디면 범이 두 걸음 물러나고 노인이 곰방대를 들어 올리면 범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새 골짜기의 주인은 산군이 아니라 다 떨어진 갓을 쓴 이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포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은 총으로 짐승을 잡는 포수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고수시구나. 노인의 곰방대 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어느새 달빛을 받아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한 대 얻어맞은 범은 이제 짐승의 자존심을 넘어선 광기에 어린 눈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자신이 이 산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듯 뒷다리를 바짝 세우고 가슴팍을 크게 부풀렸습니다. 그리고는 골짜기가 무너져라 포효를 내질렀지요. 흥.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산 전체의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대한 파동이었습니다. 근처 바위 틈에 숨어있던 장정들은 그 소리만 듣고도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귀를 감싸 쥐고 나뒹굴었습니다. 나무에 맺혀있던 서리들이 우두두 떨어지고 마른 나뭇가지들이 비명 지르듯 꺾여 나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폭풍 같은 소리 한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지그시 감고 곰방대 끝으로 땅바닥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고 있었지요.
노인은 갑자기 곰방대를 거꾸로 고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을 향해 담배 연기를 아주 길게 마치 실타래를 뽑아내듯 내뱉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사방으로 몰아치던 거친 바람이 노인이 내뱉은 연기를 중심으로 잔잔하게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산구나, 내가 아무리 산을 흔들어도 흐르는 물을 멈출 수는 없고 부는 바람을 묶을 수는 없는 법이다. 내 힘이 아무리 장사라 한들 너는 지금 내 발밑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있구나.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범이 다시 한번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빠르고 파괴적인 속도였습니다. 놈은 아예 노인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입을 크게 벌리고 덮쳐왔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범이 덮쳐오는 찰나 곰방대로 발밑에 둥근 돌 하나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가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더니 범이 착지하려던 지점에 얼어붙은 흙덩이를 정확히 때렸습니다. 콰득. 범의 육중한 앞발이 땅에 닿는 순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흙더미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그곳은 노인이 산에 오르며 미리 봐두었던 밑이 텅 빈 구멍 위를 낙엽과 살얼음이 살짝 덮고 있던 자연의 덫이었지요. 균형을 잃은 범의 거대한 몸집이 기우뚱하며 옆으로 쏠렸습니다. 범은 당황하여 허공에서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제 무게에 눌려 중심을 잃은 뒤였습니다. 노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범의 등 위로 깃털처럼 가볍게 올라타더니 무쇠 곰방대의 뒷부분으로 범의 목덜미 아래 신경이 모이는 급소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방금까지 산을 무너뜨릴 듯 포효하던 범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기운이 범의 전신을 마비시킨 것이지요. 범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노인은 범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사람의 맛을 본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인간들이 내 영역을 침범하고 숲을 태웠기 때문이라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피는 피를 부르는 법.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건 내가 산의 주인으로서 다시 제자리를 찾길 바라서다. 알겠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나운 살기로 가득했던 범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영물이라 불리는 산군이 이름 없는 노인의 지혜와 자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범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손길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땅에 쳐박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노인이 곰방대를 떼고 범의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범은 한참 동안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켜 산 깊은 곳을 향해 3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마치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어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골짜기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박포수를 비롯한 장정들은 넋이 나간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다시 화해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지요. 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붉은 담뱃불이 어둠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쯧쯧. 밤 공기가 차구먼. 이제 내려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문경세제 골짜기에는 언제 그런 폭풍이 몰아쳤냐는 듯 평화로운 햇살이 내리비쳤습니다. 박포수와 장정들은 온몸이 멍들고 찢긴 채 겨우 목숨만 건져 관하로 내려왔지요. 고을 사람들은
범의 포효가 멈춘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또는 박포수 일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그 범놈은 어찌 되었어? 박포수는 차마 노인이 범을 쫓아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범놈이 워낙 무서워 싸우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산을 수색하러 갔던 포졸 하나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사또, 사또, 이것 좀 보십시오. 포졸이 들고 온 것은 범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절벽 근처의 나뭇가지와 흘덩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범이 머물렀던 자리 주위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하얀 담뱃재가 뿌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 안쪽으로는 범의 발자국이 단 하나도 찍혀 있지 않았지요. 마치 그 담뱃재가 범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신의 경계선이라도 된 듯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범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커다란 바위에는 무거운 무쇠 곰방대로 탁탁 털어낸 듯한 깊은 자국이 3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제야 어제 마당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노인은 어디 있느냐? 당장 모셔오너라. 하지만 노인은 이미 고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어기 주막 주인만이 노인의 소식을 전했지요. 아, 그 꾀죄죄한 영감님요?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 한 그릇 개걸스럽게 비우시더니 상금 따위는 필요 없으니 나중에 사또한테 그 돈으로 고을 사람들 고기나 좀 먹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러고는 곰방대 하나 들고 구름처럼 떠나셨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는 그가 쓰던 낡은 갓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그 갓을 들어보니 갓 안쪽에는 임금만이 하사한다는 전설의 차코대장을 상징하는 작은 금장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전설적인 무사였다 하고 누군가는 산신령이 노인으로 변한 것이라 말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로 문경세제에는 다시는 범이 내려와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의 지혜는 화승총보다 강했고 그의 자비는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진짜 고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그가 남긴 평화만이 그를 증명할 뿐입니다. 세상 만사 힘으로만 해결하려 들지 마라. 흐르는 바람을 읽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집채만 한 범도 발밑에 엎드리는 법이니라. 오늘도 어느 깊은 산속 자욱한 담배의 연기 너머로 범의 숨소리를 다독이는 전설의 곰방대 노인이 걷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